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임용 공부 방법이나 뭐 노하우는 조금 떠나서 제가 임용 공부를 할 때 공부도 어렵죠. 근데 공부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저는 20대 때는 나름 즐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임용 준비를 하면서부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용 공부를 하면서 참 겪었던 인생의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 속에서 느꼈던 또 깨달음.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저보다 더 어려우시고 더 힘든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그 어려운데 내가 합격했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것이 절대,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응원해 드리고 싶었고,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한 줄기 약간 응원이나 좀 위로? 위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그런, 위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을 즉흥적으로 해요. 뭐가 이렇게 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난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끔 멈칫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용 공부 밖에 저의 인생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건데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어요. 또 제가 이 영상이 뭐 얼마나 유명해지고 뭐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글씨로 남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제 영상을 잘 봐주시는 분들께서 제 음성으로 함께 느끼면서 이렇게 그냥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록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더라도 그냥 끝까지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각적으로 보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이렇게 키워드들만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1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는데 여기 주말 부부 또는 월말 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년에 저는 돌싱이 되었어요. 네. 그 주말 부부를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출산하고 나서부터 이제 친정에서 지냈고 이제 남편은 전 남편? 네, 조금 네. 아무튼 남편은 그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때 뭐 헤어지려고 막 그렇게 주말부로 시작한 게 아니라 남편이 워낙 바쁜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함께 있으면 남편도 챙겨야 되고 아이도 챙겨야 되고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온전히 하루 종일 24시간 제가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싫었고 해서 이야기 나눈 끝에 주말 부부를 하자 해서 제가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친정 부모님이랑 남동생도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주말 부부라고 했는데 사실 월 2회 정도? 네,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도 저희가 친정에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자고 가면 또 부모님이 또 메뉴나 뭐 식사 메뉴나 이런 것들을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 집이 엄청 넓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2주에 한 번씩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면 친정 부모님이랑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 같은 입장이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커가지고, 다 큰 성인이 아이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공부까지 한다고 하면, 당당하게 막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수는 없어요, 사실. 좀 20대 때 진작에 일찍 공부해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엄청 강했고, 전 또 장녀이다 보니까, 큰 딸이다 보니까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저희 그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특히 친정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친정 엄마나 아빠나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 6시 정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긴 적이 있는데 제 제 공부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낮에는 아이 보고, 네. 아이는 16개월, 17개월 그쯤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육아를 엄마랑 이제 교대를 했죠. 낮에는 제가 하고, 밤에는 이제 엄마가 재워주시고, 밤에 이제 봐주시고 그랬는데, 정서적으로 남편의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안 됐다는 게 수험생활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힘들다고 전화하면은 뭐 조금만 더 힘내자, 뭐 좀 견뎌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지만, 좀 그런 게 그랬고, 또,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네요. 그래서, 참, 공부하는 내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 있어요. 4번에 보시면 동반 수험생이었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공무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딱 붙어서 같이 다니고, 뭐, 같이 꼭 도서관 같이 가고, 꼭 다시 집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같은 독서실을 다니면서, 밤늦게 올 때는 남동생이니까 같이 오면 듬직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지만, 시시콜콜 막 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좀 애기도 좀 마음껏 맡겨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맡기는 거랑 남편이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정서적인 그런 지지가 잘 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스터디원들이 있긴 했지만 아시잖아요. 남편이랑 스터디원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 때였는데, 임신 때도, 남편이 이제, 좀 안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뱃속에 아이랑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의 정서적인 분리, 헤어짐, 안녕? 그거는 아이 출산하기 전에 임신 중기부터 내 앞날은
나만 책임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애기 배불러가지고 네, 그 도서관 매점 아줌마가 이제 그만 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실 때까지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서 뒤에는 가방 메고 앞에는 배불러 오고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참 제 딸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할 거지만 이혼 사유의 이혼 사유고 중대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공부하면서 감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사실 제가 제 감정을 찾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불안해. 난 널 되게 아껴, 좋아해, 사랑해, 뭐 좀 두려워, 널 잃을까 두려워, 뭐 무서워 이렇게 감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되거든요. 근데 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이제 공부하면서부터 이게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가다가는 내 이성을 잃겠다.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정을 다 이때부터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합격도 할 수 있었었고 근데 단점은 지금 감정을 잃어버려서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고 출산하기 전에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했었을 때 누워 있었어요, 친정에. 근데 또 그때도 또 여러 가지 그 가정 안에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좀 눈치 보이고 하니까 부모님께 좀 생활비로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주는 뭐 이렇게 생활비? 이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받고 내가 퇴직금 모았던 거 좀 드리고 눈치를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 시험 끝나고 이제 1점 차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재수하면 되겠다 해서 재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 밤에 엄마가 씻고 나오셨고 이제 엄마가 감기약인가 그런 약을 드셨는데 약을 드시고 이제 딸기가 있어가지고 딸기를 이제 먹자 미영아 먹자 이래가지고 먹는데 엄마가 갑자기 몸이 막 가렵다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숨도 못 쉬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쓰러지셨는데 그날 하필 아빠는 그러니까 친정 아빠는 회식이 있으셨고 동생은 또 이런 상황에서 차로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자고 하는데 제 느낌상 차로 모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119를 불렀는데 정신을 잃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구급 대원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행히 많이 엄청 이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로 아빠가 술을 드신 건 아니라서 두 분이 같이 이제 119 차를 타고 병원에 가셔서 다행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아시죠? 약물 알러지나 음식 알러지 이게 알러지 반응이 오는 그
쇼크를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좀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근데도 그 와중에서 진짜 생각했던 게,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나 공부할 때 밤에 아이는 누가 봐주지? 그 공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 그 순간 제가 되게 나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합격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 때문에 저도 너무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다행히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지만, 네, 그때 당시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좀 내가 쭉 해도 되는 걸까? 물론 1점 차이로 떨어져서 또 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그 과정을 또 밟는다는 게 주변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친정 부모님이라고 넣어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사고였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막 저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어려웠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수험생활 중에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퇴직금이랑 회사 퇴직금이랑 남편이 주는 소액의 그 생활비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책도 사고 독서실비도 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1점 차로 초수 때 떨어지고 재수 때 0.66점 차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수 생활로 들어갈 때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나쁘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반전?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거는 이제 아이가 그때 어린이집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복을 대여했었는데,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그 대여한 한복을 갖다 주려고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한복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저희 피해자였으니까 다른 택시가 이렇게 앞에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택시를 피하려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빗길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때는 수험생이니까 직장인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입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이 봐줄 테니까 좀 입원해서 좀 치료도 받고, 많이 다친 건 아니지만 치료 좀 받고 좀 쉬라. 그냥 쉬는 기간이다.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쉬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통사고 합의금 받아가지고 합의금 받아서 그때 당시 유민영 선생님의 강의 이제 1년치는 아니었고 이제 3수니까 1년치 들을 필요는 없고 이제 중간중간 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방송대, 그때가 당시에 방송대 강론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문풀이랑 모고랑 해가지고 교통사고 합의금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근데도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 홍삼액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길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1월인가 2월이었으니까 삼수생의 1, 2월은 어느 정도 개론, 강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짝 모아서 강의비로 사용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녁 7시에 가서 아침 7시까지 12시간 중간에 휴게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홍삼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힘쓰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그 판에다가 홍삼팩 다 모아가지고 들어 올리고 홍삼 포장하고 그랬는데 같이 일을 했던 그 알바 아줌마가 아유 그때 당시 뭐 아가씨라고 해주셨어요. 아가씨는 힘든 일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이러면서 일 안 한 태가 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일해본 적 없고 이렇게 험한 일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알바비 받아가지고 네, 강의료로 잘 썼습니다. 그 덕분에 열심히 해서 네,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은 공무원 준비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친동생이에요. 남동생인데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초수였었을 때 같이 다녔고 재수일 때 이 아이가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극도 됐던 것 같아요. 동생이 먼저 합격을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나인 내가 조금 더 늦게 합격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든든하기도 하면서 그때 야식도 같이 먹었거든요. 공부 끝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편의점 떡볶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막 그때 당시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게 2015년, 16년 이때 많이 이제 유행이었는데 지금도 하지만 그 같이 보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먼저 합격을 하니까 이제 너무 부모님이 기쁘시니까 막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애기도 막 깨어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가을이었었기 때문에 막 나는 초조해 죽겠는데 공부 끝나고 이제 새벽 1~2시에 집에 돌아오면은 좀 고요한 환경에서 나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동생 합격했다고 이렇게들 새벽까지 안 자는 것들이 그땐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러니까 왜 나를 위한 배려 안 해주지?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잠깐 좀 그게 예민하다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 야 그래 쟤라도 합격했으니까 혹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한 명이라도 공무원 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저야 뭐 어떻게든 먹고 산다는 그 자신이 있었지만 동생은 또 모르겠어요. 누나 마음이라 그런가 좀 아유 저것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야 잘했다 진짜 잘됐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안도감에 마지막에는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4번은 그래서 뭐 너무 어려웠다기보다는 잠시 어려웠지만 잠시 마음이 예민해서 힘들었지만 길게 봤었을 땐 너무 잘된 일이었죠. 5번은 임신, 출산, 육아. 네, 제 수험 기간 내내 있었던 이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었을 때도 그렇고 출산할 때도 그렇고 육아를 하면서도 그렇고 늘 공부를 하면서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아이는 지금은 저에게 참 친구처럼 이야기도 잘 해주고 너무 이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이때는 너무 어리고 제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같이 막 서로 의지하고 힘을 주는 관계가 아니고 각자 도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임신, 출산, 육아가
참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큰 책임감과 어쩌면 부담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잘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임신할 때, 그러니까 임신 중기에서부터 그 남편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져서 나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오겠다 싶어서 그게 합격을 해야 되는 계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하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감정은 뒤로 하고 이성으로 견뎌서 합격을 해서 네 청약을 넣고 당첨을 해서 집을 얻고 물론 은행이랑 같이 샀어요. 하고 혼자서 아이를 잘 기르면서 있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지금 뭐 한 3, 40분 정도 이야기한 걸로만 봐서는 뭐 이 정도 어려움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일을 겪게 되면은 참 어렵더라고요. 멘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합격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정신을 다시 붙잡고 마음을 또 붙잡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순간도 진짜 편안하게 그냥 늘어지게 막 이렇게 러프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그래서 같이 짝스터디를 마지막 해에 삼수 때 했던 선생님이 같이 합격해서 현장에 같이 있는데 막 부러운 거예요. 그 선생님은 막 그 시부모님이 막 이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요. 반찬 가게 하시고 뭐 이제 다른 또 아버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반찬 가게 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반찬도 챙겨주시고 또 남편분도 물론 제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편분도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우리 2차 시험 준비할 때 막 픽업도 해주시고 또 물론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 못하지만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거는 이제 저는 제가 없는 걸 또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스터디 하는 내내 그 선생님하고 서로 의지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와 부럽다. 부럽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되게 모자람이고 결핍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지금 시험 준비하시느라 어렵고 힘드시고 유아 임용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너무 막막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유아 임용이라는 시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려웠던 그런 인생 이야기를 조금 털어놔 보았어요. 네, 저도 어려운 시절 지금도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도 녹록치는 않거든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합격을 한다고 해서 완전 파라다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네, 월급 안정적으로 다 나오고 또 뭐 나중에 공무원 연금 많이 개혁이 되긴 했지만 노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심리적으로 엄청 큰 거잖아요. 그게 엄청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녹록치는 않지만 더 녹록치 않았던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드리면서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서 현직에 왔으니 합격을 했으니 우리 선생님들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울 땐 충분히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가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요점인 것 같아요. 수험 기간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충분히 이제 겪으신 다음에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셔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에이,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좀 꿋꿋하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 다시 조금 힘을 내셔서 버닝을, 이제 불타오르게 버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버닝할 때까지 그 어느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타오르더라고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고난과 힘듦이 수험 기간 내내 있을 거예요. 네, 뭐 미혼인 선생님들은 연애하다가 또 시험 준비하면서 헤어지시기도 하시고 또 헤어짐이 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그런 일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일병행 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또 그 일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풀지 못하고 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우실 거고 육아 병행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힘든 일에는 힘들어 하시고 나중에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끌어올리셔가지고 네,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웠죠. 그래서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